편지 언어는 매번 한국어였고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해외 펜팔 친구와 한국어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그럼 나도 상대의 모국어를 배워봐야겠다라고요. 그래서 종로 서적에 가서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샀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곳은 일본의 기후현에 있는 구조시와 기우시인데 올 봄에 남편과 여행했을 때 찍은 거예요. 시골이라 아늑하고 경치도 공기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어를 하지 못했다면 곤란했을 상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영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처음 보는 저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마음이 평안했어요. 제가 일본에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해외 펜팔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가서 해외로 편지를 보내는 펜팔이었어요. 영어로 몇몇 나라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버거웠어요. 문법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았어요. 하루는 해외 펜팔 협회 책에 게재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소개를 살펴보는데 특이한 소개가 눈에 띄었어요. 60대 여자고 한국어를 좀 할 수 있고 한국어를 계속 배울 것이며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인과 펜팔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1990년에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 기분 좋은 소개를 읽고 국가를 보니까 일본이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에 관심이 있다니까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글로 적은 편지를 그분께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한글로 쓴 답장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분은 상당히 친절하셨고 한국을 아주 좋아해서 80년대에 이미 남편분과 몇 번 한국에서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분을 일본이란 나라와는 상관없이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으로서 생각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편지 언어는 매번 한국어였고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해외 펜팔 친구와 한국어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그럼 나도 상대의 모국어를 배워봐야겠다라고요. 그래서 종로 서적에 가서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샀어요. 인터넷도 없고 전자사전도 없던 때라서 두꺼운 사전이랑 종로 서적에서 산 교재를 갖고 혼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와 다르게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거의 같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았어요. 단어를 외우고 짧은 문장도 통으로 외웠어요. 문법은 설명을 읽으면 이해가 되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매일 공부를 했어요. 얼마 뒤에 간단하게라도 일본어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해가 바뀌면서 원하는 상황을 전부 일본어로 적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일어가 능숙해지니까 취미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고 직업도 바뀌게 되었어요. 취미로 시작한 일본어 공부가 제 생활을 바꾸게 된 거죠. 일본어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영어 회화 공부는 멈추고 있었어요.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에 합격하고 업무상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영어 공부에 다시 도전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영어는 영어였어요. 어려웠어요. 학원도 한두 달 다녀봤는데 효과가 너무너무 적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어 회화가 가능할지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일본어를 독학한 것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떻게 일본어를 독학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독학했던 방법을 적용했더니 영어 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영어 회화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독일인 남편과 한국에서 살 때는 영어로 대화했고 독일어는 독일로 이주한 다음에 배웠어요. 독일어 공부는 실전에서 바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익히려고 독학이 아니라 괴테문화원에서 배웠어요. 제가 일본어와 영어를 어떻게 독학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아서 처음부터 단어와 문법 진도를 같이 나갔어요. 영어의 경우에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짧은 표현으로 대화가 가능한 것들부터 외웠어요. 예를 들면 그럼 기꺼이 할게, 그래, 물론이지 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싶을 때 sure,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해냈다, 이해했어 등등의 뜻으로는 I got it을 외웠어요. 왜냐하면이라는 because에 just가 붙어서 just because가 되면
그냥이란 뜻이 돼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유용한 표현들을 많이 외워서 영어가 좀 익숙해지니까 문법이 저절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법 공부를 했더니 잘 이해되었어요. 기초 때부터 긴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피곤해서 지치고 결국 포기하게 돼요.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을 번역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춥습니다를 생각하고 사무이 데스 혹은 I am cold를 외우면 안 돼요.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사무이 데스 혹은 I'm cold를 외워야 해요. 외국어와 한국어는 1대1로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고 번역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거든요. 상황을 바로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하면 가능해요. 세 번째, 발음을 연습해야 해요. family, vacation, 일하다, work, 걷다, walk의 경우도 그렇고요. working mom과 working mom은 뜻이 완전히 다르죠? 발음을 구분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을 따라했어요. 네 번째, 그때 당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EBS의 회화 방송을 일주일에 4회 내지 5회 시청했어요. EBS에서 판매하는 교재를 사지 않고 방송을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노트에 손으로 적었어요. 방송이 끝나면 복습을 했고요. 독학용으로 산 책도 전부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다섯 번째, 빨리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서 내 속으로 스며들게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보다는 하루에 10분, 20분씩 공부하는 편이 좋아요. 천천히 꾸준히 하면 실력이 갑자기 팍팍 늘지는 않지만 한번 공부한 것은 기억에 잘 남게 돼요. 여섯 번째, 요즘 인터넷에 외국어 회화를 위한 영상이 수없이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보나 가르침이 있어도 당사자가 외국어 단어나 표현을 외우지 않으면 그 언어는 자신의 것이 되진 못해요. 저는 암기를 위해서 버스로 10정거장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단어나 문장을 외워서 암기 시간을 아끼기도 했어요. 출퇴근 시간에 교재나 노래 테이프를 몇 년간 들었고 평일은 거의 매일 20분 이상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씩 거의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쉽지만 실생활에 유용한 짧은 표현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떠오른 상황을 바로 외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